시아버지의 행동들 성추행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성추행입니다. 네. 네, 명백히 성추행이고요. 안녕하세요. 양소영 변호사 상담소 양담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강혜원 변호사님 모시고 상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너무 늦게 인사했나요? 네, 오늘 어떤 사연입니까? 너무 깨림칙한 사연입니다. 어, 시아버지가 네. 며느리한테 너무 추근되는 좀 이상한 사연입니다. 제가 정말 우리 강 변호사님이 지금 태교 중이신데 이런 사연 갖고 상담 부탁드리니까 너무 미안할 정말 오늘 소름 끼치는 사연입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제가 잘 읽어볼게요. 신혼 초 남편의 유학 준비 때문에 시댁에서 1년간 살게 됐습니다. 집이 넓어 시부모님과 생활 공간이 어느 정도 분리돼 괜찮을 거라 생각했는데 자꾸 시아버지가 남편이 없을 때 방에 들어와 불편한 것은 없는지 물어보고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감사하게 생각했지만 점점 이상했어요. 한 번은 시아버님이 시부모랑 사느라 고생이 많다며 포옹을 하는데 너무 불쾌했죠. 그러다가 남편을 따라 해외에 4년 살고 그 사이 아이를 낳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시부모님은 아이 양육을 도와주시겠다며 같은 아파트 아래층으로 집을 구해주셨고요. 시아버지는 아무도 없는 시간에만 우리 집에 와서 손자를 잠깐 보고는 애 보느라 고생이 많다고 제 등을 쓰다듬고 어깨를 주물렀고, 한 번은 제가 모유 수유를 하는데 시아버님이 갑자기 방문을 열어 나가달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몇 초간 응시하고서야 서둘러 방을 나가시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 아이가 깰 때 봐주겠다며 부부 침실에 들어와 침대에 누워서 저보고 옆에 앉으라 하고도 했지만 소름이 끼쳐 아이를 데리고 나온 일도 있습니다. 남편한테 얘기하기 조심스러워서 말을 못하다가 최근 말을 꺼냈는데요. 처음에는 아버지 편을 들다가 홈캠에 찍힌 사진을 보여주자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나서서 시아버지가 집도 사줬는데 시아버지를 변태 취급한다면서 그럴 거면 아이를 두고 집에서 나가라고 합니다. 결혼 6년 차인 지금 저는 너무 억울하고 이 결혼 생활에 자신이 없습니다. 시부모에 대한 위자료는 물론이고 아이도 제가 키우고 싶은데 제가 직업도 없고 도움받을 친정도 없어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시아버지의 행동들 성추행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성추행입니다. 네. 네, 명백히 성추행이고요. 등을 쓰다듬고 어깨에 주무르는 게 뭐가 성추행이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으면 이거는 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법원의 입장을 좀 말씀드리면요. 법원은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를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해 어깨를 주물러 소름이 끼치도록 혐오감을 느끼게 하였다면 성폭력 범죄 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네. 네, 또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라면 대소강약 및 접촉 여부와 무관하게 기습추행에서의 폭행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등을 만지고 어깨 주무르고 포옹하고 뭐 이거는 지금 신체 접촉이고, 네네. 우리 강 변호사님 말씀대로라면 접촉이 없는 이 수유하는 장면을 보는 거, 네. 이것도 지금 해당한다. 해당될 수 그거죠. 있죠. 접촉하지 네. 않았어도 음.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네. 행동이니까요. 이게 사실은 이제 성폭력이 친족 관계에서 많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자, 이럴 경우에 처벌 규정이 어떻습니까? 네, 지금 친족 관계인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이게 성폭력 처벌 특례법에서 가중처벌을 하고 있는데요. 네.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남편은 뭐 처음에는 좀 실망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홈캠을 보고 인정을 했다고 하는데 이 시어머니가 문제군요. 네네. 지금 시어머니가 막 오히려 집을 나가라고. 그러게 충격적이에요. 네네. 하시는데, 이거는 좀
명백하게 이제 이혼 사유로 음. 직계 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해당하지 않나 네.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겠네요. 네,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를 상대로 해서 네, 시어머니, 시아버지 다 둘 네, 다 두 상대로 분 다 하죠. 상대로 하셔야 네.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경우에는 이혼 파탄 사유가 뭐 당사자가 아니라 부모님이네요. 네네. 지금 질문에 이제 내가 아이도 키우고 싶다. 위자료는 물론이고, 그다음에 이제 직업도 없고 도움받을 친정이 없어서 걱정이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위자료 청구는 할 수 있다. 결론이 났고, 양육권, 뭐 재산 분할 이 부분을 한번 좀 저희가 살펴볼까요? 아무래도 내가 돈도 음. 없고 하는데 이게 내가 양육자가 될 수 있겠냐 상담하다 보면 이런 좀 질문들 그 많이 질문 하시거든요. 제일 많이 하시죠. 네네. 네. 근데 이제 법원에서는 이제 뭐 그런 경제적 능력보다도 아이와 애착 관계가 누구와 잘 형성되어 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주 양육자가 아이와 애착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겠죠. 근데 그 주 양육자가 뭐 맞벌이가 아니더라도 그냥 전업주부였어도 자녀가 그 주 양육자와 살기를 원하고 그 애착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으면 양육자로 인정하고 있으니 네.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원에서 양육권을 결정한 요소를 좀 말씀드리면요. 현재 누가 자녀를 양육하는지, 자녀 양육 의사가 있는지, 네. 자녀가 누구와 살고 싶어 하는지, 이혼 후의 양육 환경이나 뭐 그 밖에 이제 경제적 능력 이런 거를 고려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누가 아이를 키우고 있고 아이가 네. 누구와 함께 살고 싶어 하는지 이거를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양육비와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칸나이망 서포터즈 사단법인 만들어서 저희 후원해 드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관련 법안을 개정하고 하는데 이제 제가 열심인 이유가 사실은 이제 이 질문 때문이에요. 나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아이를 포기해야 되냐, 키우지 못하는 거냐. 그렇지 않다. 양육비를 받아 가시면서 하실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으려면 양육비 집행이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그래서 이제 조금씩 그게 이제 변화가 되고 있어서 우리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내가 훨씬 양육자로서 적합한데도 눈물을 머금고 양육권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은 이제 안 오도록 우리 사회가 좀 그렇게 좀 바뀌어가고 있으니까 이 부분 좀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또 이건 보니까 지금 아파트가 하나 있긴 있어요. 네. 이거로 좀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으면 아이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보니까 시아버지가 뭐 사주신 집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혼인기간 6년이고 뭐 또 지금 자녀가 있고 그렇게 되면 50%까지는 안 되더라도 한 20에서 한 30% 정도는 인정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재산 분할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형성의 기여도, 뭐 유지 기여도 이런 부분 청산적인 의미에 있어서 뭐 재산 분할 이런 요소를 고려하는데 이제 부양적인 요소를 고려하잖아요. 네네. 그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 사연자 분이 어쨌든 본인이 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을 해야 되고 또 아이를 키워야 되는 사정을 잘 설명을 해서 이런 부양적인 의미에서 재산 분할을 조금 더 인정받을 수 있다면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20에서 30 더해서 30에서 40까지 목표로 해볼 수 있겠군요. 네. 네, 화이팅! 역시 재산 분할 맛집 강영원 변호사입니다. 네. 자, 오늘 상담, 친족 간에 벌어지는 일인데요. 가정폭력도 그렇고, 친족 간의 성폭력도 그렇고, 이제 이때 가끔 이 중심에 서 있는 분이 피해자의 어머니예요. 근데 이제 이 어머니가 그런 피해를 호소했을 때, 가정의 화목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피해자의 입을 닫게 만들거나, 그런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이런 경우를 저희가 가끔 봅니다. 그럴 때 이 아이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사연자분 같은 경우에 시어머니가 내 편을 들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이 혼인 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집에서 이런 상황을 잘 조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어머님들, 시어머님, 친정어머님 이런 분들이 정말 힘을 내시고 본인이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딸들이, 며느리가 잘 지낼 수 있다는 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